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여전히 지금 네.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의미를 먼저 분석을 해 주세요. 네, 치타 형님이 먼저 좀 예. 말씀해 주시면. 네. 뭐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잘 하시니까. 근데 우리 치타 형님은 그 누구 찍었어요? 저는 투표를 안 했어요? 당선되신 분은 안 찍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치적 성향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지하죠, 이제 또. 예, 지지합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야. 이런 분들 한테 뭐. 조금 이제 다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2달 남짓하는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취임 전이니까 기대치로 조사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선 직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 이런 기대치 조사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조사가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런 얘기하세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보통 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인사 관련된 거라든지, 맞아요. 뭐 인수위가 뭘 하겠다 발표했다가 이제 역풍을 이러면서 지지율이 미리 좀 깎이고 들어가는데. 인수인 때 완장질 하면 그거 안 되거든. 그렇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엄밀하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인수위 기간에 거의 그 속하는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비교가 정확한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5% 80%라는 이제 이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80%를 또 넘어섰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한다라는 것. 이런 소통다운 소통, 든든한 소통을 보고 싶었던 국민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진 부분이 야당에서 있고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나요?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왜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소통다운 소통이 돼야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 취지는 뭐냐면 뭘 해도 다 비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닭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닭 비판이요? 네. 닭치고 비판인데. 물론 우리 동물농장에는 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견제 세력이 있고 견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상회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악수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악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끈끈한 또 관계, 인간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이 뭐냐면 사드 배치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는 것. 바로 이 부분도 아주 전략적이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태도.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바로 G20. G20가 아니잖아요. 예? 네. 3D였듯이. 그렇습니다. 예, G20에 내일 가는데.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제 인수위가 없는 효과에서 기대감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건 외에 그다음 또 배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말씀하시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야당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뢰받는 어떤 야당이 그룹이 적절한 비판을 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재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이제 그 메신저로서 신뢰를 완전히 사실 상실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기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신뢰를 잃게 되면 실제 늑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것과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인사 등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인식 재정화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의 어떤 대비 효과. 이것이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정권 때보단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편입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전 정권과의 배조 효과, 대비 효과 예. 그것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대선 때 가장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게 뭐냐면 팩트 체크. 두 가지 키워드가 가짜 뉴스, 팩트 체크.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공동 발표문에도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데 많은 언론이 명분은 찾았지만 실리를 잃었다 하면서 FTA 재협상을 등에 지고 왔다? 근데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어느 전문가가 그런 칼럼을 썼던데 FTA 재협상 하려면요. 그 조항 협의문 22조의 분쟁의 시작. 분쟁이라고 하는 조항인데 그거 찾아갖고 분쟁위원회로 넘어가서 분쟁 있는지 없는지 양국에 또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길게는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 걸리는데 당장 내일 모레 FTA 재협상처럼 얘기하는 이 언론은 뭡니까? 이러고 물어본 칼럼을 봤어요. 근데 왜 언론은 사실 어찌 보면 이건 가짜 결과를 유도되는 의도된 기사거든요. 왜 이런 태도로 보일까요? 그 여론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은 그렇습니다. 흔들릴 텐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언론 사진 기자들에 대해서 오벌 오피스에서 야단을 쳤다 이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보면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한미 FTA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맺어졌던 협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호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논의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쪽만 이제 부각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첫 단추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분. 그러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미국 러스벨트라고 하는 미국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한 공내용이라고 하는 지적도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로 잘 부각을 안 시켜주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볼 때는 좀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게 이 뉴스를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이제 몇 개 방송국의 뉴스 그다음에 몇 개 신문 지면에서 나오는 정보 이렇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기사들 중에는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충분히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공동 그 선언문에 이 부분을 완벽히 배제시킨 것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공동 협정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이게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 보면 그 많은 언론과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뉴스쇼? 정치쇼. 누구의? 정봉주. 무슨 방송국? SBS. 띵동댕.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예. 10분 이상 청취하셨는지요.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코끼리 잘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정보 매체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는 이제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렇게 이제 어떤 FTA 경제적 지임을 얻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갔다 와서 보통 정상들은요.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목 효과. 일단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것이니까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 효과. 뭔가 하나 가서 이제 성과를 내오거든요, 되게. 미리 조율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도 있겠고 뭔가 이제 합의를 해준다거나 동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있고. 우리 윤희용 고음은 뻔한 얘기인데 성과 효과, 주목 효과 이러니까 마치 뭔가 새로운 얘기를 제일 정리하는 그다음에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도자 효과가 있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교민들을 만나거나 어디 뭐 장진호 효과에 뭐 이제 그 연설을 한다든가 하면은 장진호가 효과.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미국에 가장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게 없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영향을 주어서 통상적으로는 임기 후반부에 가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별 효과를 안 주는데 예. 임기 뭐 중반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주세요. 윤희용 곰님.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에 자기 얼굴이 나와서 안민석 효과도 있었다. 딩동대 아니면 땡. 노코멘트. 일부 뭐 그렇게 땡. 분들도 있던데요. 네. 수치는 반영 안 되겠지만. 아니 근데 그걸 아전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예. 와튼 효과도 있습니다. 와튼 효과. 와튼 효과가 네, 뭐예요? 한미 FTA 관련해서 예. 백 브리핑에 나온 내용인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어허. 장하성 경제특보가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 와튼이야. 와튼 효과. 죄송합니다. 네. 자, 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80%를 또 넘어섰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한다라는 것. 이런 소통다운 소통, 든든한 소통을 보고 싶었던 국민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진 부분이 야당에서 있고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나요?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왜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소통다운 소통이 돼야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 취지는 뭐냐면 뭘 해도 다 비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닭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닭 이게- 비판이요? 네, 닭치고 비판인데. 다. 물론 우리 동물농장에는 닭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견제 세력이 있고 견제 인물이 있다면 예. 그것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상회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악수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악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끈끈한 또 관계, 인간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이 뭐냐면 사드 배치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는 것. 바로 이 부분도 아주 전략적이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태도.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바로 G20, G20가 아니잖아요. 예? 네, 3D였듯이. 그렇습니다. 예, G20에 내일 가는데.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첫 번째 이제 인수위가 없는 효과에서 기치로 조사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선 직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 이런 기대치 조사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조사가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런 얘기하세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보통 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인사 관련된 거라든지 맞아요. 뭐 인수위가 뭘 하겠다 발표했다가 이제 역풍을 이러면서 지지율이 미리 좀 깎이고 들어가는데 인수인 때 완장질 하면 그거 안 되거든. 그렇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엄밀하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인수위 기간에 거의 그 속하는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비교가 정확한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5% 80%라는 이제 이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대감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 외에 그다음 또 배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야당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뢰받는 어떤 야당이 그룹이 적절한 비판을 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재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이제 그 메신저로서 신뢰를 완전히 사실 상실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기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신뢰를 잃게 되면 실제 늑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것과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인사 등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인식 재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여전히 지금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의미를 먼저 분석을 해 주세요. 네, 치태양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잘 하시니까. 근데 우리 치타 형님은 누구 찍었어요? 저는 투표를 안 했어요? 당선되신 분은 안 찍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치적 성향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지하죠, 이제 또. 예, 지지합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야. 이런 분들 한테 조금 이제 다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2달 남짓하는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취임 전이니까 기대